자, 이제는 그 종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전공이 종양 면역학입니다. 그 종양 면역학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 비타민 C인 거예요. 비타민 C는 캔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방 효과도 있고 치료 효과도 있는 이런 물질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종양은요, 굉장히 오래됐죠. 종양은 제가 7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닐 때마도 암에 걸려서 병원에 오신 분들 100%가 다 죽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암이 무서운 병이니까 그런 건데, 그때는요, 저희 사람들이 조기 진단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암 때문에 증상이 아주 그냥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암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증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증상이 그 암과 관련된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면 사실은 좀 늦은 거예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못 고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도 그런 상태가 되면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 50년 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진행된 데가 왔기 때문에 100%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진행된 분이 오시면 글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생존율을 좀 이렇게 생존 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건 하지만 완치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면서 암을 아주 초기에 운 좋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고 꼭 극초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완전히 진행되기 전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삽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암은 이제 더 이상 불치병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난치병은 확실합니다. 난치병은 확실하고 불치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많이 삽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서 뭐 조기에 발견되면 완벽하게 사는 암도 있고, 췌장암처럼 조기에 발견해도 참,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암이 있는가 하면, 아무튼, 미국의 한 그 의사 비평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지난 70년 동안 그 학문적으로 가장 발전하지 못한 학문 분야가 암 쪽 아니겠느냐. 암 치료 분야, 치료 분야를 말씀드려요. 치료 분야가 제일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발전을 이루지 못한 분야가 암 치료 분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단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래서 진단 분야가 엄청 발전됐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착시 현상을 우리에게 보이냐면 암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암이 뭐 좀 늘어나긴 늘어났죠. 모든 질병이 늘어나거든요, 조금씩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해서 특별히 왕창 늘어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암의 환자가 많아졌지만 그 많아진 이유가 발생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찾아낸 사람이 많게 됐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영상의학적인 방법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뭐 MRI, 뭐 CT, 초음파 뭐 해가지고 정말 좋은 장비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펫CT 뭐 이런 거는 정말 온몸을 그거 가지고 스캔을 딱 하면은 내 몸에 지금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지금 의학은 정말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암 치료 분야가 굉장히 발전이 그렇게 괄목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혈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현대인은 사실 혈관 질환과 암으로 죽지 않으면요 무조건 100세예요.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이제 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바로 돌아가시는 거죠. 심근경색증, 즉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조기에 그냥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혈관 질환. 그다음에 암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암은 치명적인 질환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암을 굉장히 무서워하십니다. 특히 아무튼 자기 사업이나 이런 거 성공해서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정말 암에 걸릴까 봐 정말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자, 제가 혹시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사실은 암이 가장 아주 미저러블한 병이에요. 본인에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치매는 참 무서운 병이지만, 병에 걸린 본인은요, 행복합니다. 치매에 걸리는 본인은 뭐 불행할 게 없어요.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된 걸 모르고 그 주위에서 그분을 돌보시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본인은요, 맛있는 거 먹고 해피합니다. 치매 환자는. 뇌졸중? 여러분들 일단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그분은 그다음부터는 통증도 없습니다. 그분은 배고픔도 없습니다. 똥 오줌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큰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암은 암의 종류에 관계없이 돌아가시기 전, 즉 다시 말해서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어떤 암이라도 똑같아요. 치료가 안 돼서 말기가 되면요. 돌아가시기까지 한 2달 동안은요. 지옥을 체험하고 가는 겁니다. 그 통증을 옆에서 본 분들은 아십니다. 정말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 정말 옆에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암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정년을 작년 8월에 하고 지금 새롭게 시작한 병원이 바로 제가 평생 공부한 종양면역학을 바탕으로 암을 생기기 전에 우리 몸에서 얼마나 진행되는가 하는 거를 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그 공부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관련된 아주 특화된 분을 만나서 같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몸의 각 몸속에 있는 장기별로 장기에서 암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6개월째 많은 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분인데 막 암 되기 직전에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평정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것은 지금 제가 그런 것을 하는 병원이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무료 봉사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하는데 비쌉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좀 경제적으로 안정화되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왜냐면 그 도심에 큰 그런 빌딩에 살기 때문에 뭐 임대료니 뭐 인건비 그런 거 생각하면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게 저를 뭐 굉장히 괴롭힙니다. 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그냥 정말 그 부담 없이 누구든지 오셔서 아, 검사를 좀 해보게 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제가 아주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소개를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놀리는 것 같은 생각이 정말 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기도하기로는 이 병원이 좀 번창을 하고 또 글쎄 그 아주 이 뜻을 이해하는 정말 돈이 많은 분이 투자를 해줘서 일부의 예산은 아예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될 수 있으면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암의 특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은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암은 예방이 불가능해. 불가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손톱, 발톱 빼놓고는 어디든지 암이 생겨요. 자, 저는 암에 대해서 바삭하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이나 굉장히 조심해서 암이 안 생기려고 발버둥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혀 내가 예기치도 못한 데서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암이 아주 치명적이면 여러분들 내가 위나 폐나 잘 지키면 뭐합니까? 그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을 뭐 신앙으로 뭐 정말 정제된 삶을 살고 비타민 C를 아무리 잘 먹고 해도 모든 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암은 그 암이 무슨 암이 되든지 간에 물론 조심을 해서 예방을 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한 만큼 암은 덜 생기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동반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암을 미리 예측해서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미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빨리 그 분야에 발을 내딛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1,000명도 넘는 분들을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그분들을 지금 관리를 제가 근데 그 관리하는 주체가 비타민 C라는 거죠. 왜 그 관리하는 주체가 비타민 C인지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암은 왜 생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 이런 것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암의 원인은 뭐 사실은 수없이 많은 데다가 또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알려진 것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흔히 부딪히는 암의 요인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라고 하셔야 돼요. 짠 음식. 우리 여러분들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짠 음식은 확실한 위암의 원인이에요. 확실한. 정말 확실합니다. 이거 더 이상 밝힐 필요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위암이 드물어요. 미국 보고 음식이 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크래커가 굉장히 짜다고 여러분들 크래커 몇 번이나 먹습니까? 미국의 크래커가 굉장히 짜다는 거야. 뭐 햄이니 뭐 이런 게 짜다고. 그거 사실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미국의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짜다는 생각. 그리고 반찬이 없잖아요. 반찬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일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 음식은요 정말 너무 짜기 때문에 거기다 반드시 뭐래요? 가미를 합니다. 달짝지근하게. 그래서 일본 음식은 짜면서 달짝지근합니다. 그러면 짠맛을 모르고 더 짜게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뭐합니까? 국, 김치, 뭐 찌개, 나물, 반찬이 많은데 그게 다 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싱겁게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소금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국민적으로 볼 때 위암은 일본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항상 1, 2등을 서로 경쟁을 할 정도로 위암 환자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게 바로 그래서 이 소금은 대표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간을 낮추셔야 돼요. 무조건 싱겁게 드셔야 돼요. 싱겁게 드셔도 한국 사람들은 이미 필요한 소금이 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여 마시는 분들이 소금을 뭐 의사들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죽염이 아무리 좋아도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들이 소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생명의 필수적인 거예요. 그걸 왜 몰라요? 그걸 다 알죠. 그런데 너무 먹는다는 거예요. 소금,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 감염도 확실한, 아, 네. 암의 원인이에요. 예를 들면, 간염 바이러스예요. 간암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간암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지금은, 간염 백신 가지고 많이 평정해서 간암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그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거 있죠. 그 여성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그것도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아요. 바이러스 치료하고 암 치료가 사실 비슷한 이유. 바이러스와 암에 대한 면역 기능이 비슷한 이유가 그 이런 바람 원인과 바이러스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자외선은 확실한 발암 물질이죠. 자외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케미칼 얼마나 많아요. 케미칼들 여러분들 드시는 특히 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 화학물질, 나일론 이런 걸 만들면서 나오게 된 그런 그 케미칼이 확실한 발암물질이죠. 그건 환경 호르몬이기도 하면서 발암물질이에요. 엑스레이가 발암물질인 거 잘 아시죠? CT를 그래서 너무 자주 찍는 것이 실제 보고가 돼 있어요. CT를 자주 찍을 경우에 암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엑스레이도 확실한 뭐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발암 물질은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다 열거할 수 없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확실한 발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발암 물질들은 그냥 바로 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선행 과정을 주도해주고 그 다음에 암으로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단계가.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활성산소는 그 우리 몸의 정상 유전자를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굉장히 적은 양의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적은 양의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숨 쉴 때 사용한 95개의 산소는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지만 평균 5개의 산소는 독성이 강한 산소로 바뀌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게. 그래서 모세처럼 죽는 그게 모세가 죽은 기전이 바로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서서히 120년간 동안 활성산소를 공급해서 그 유전자가 딱 멈춰지면서 죽게 하는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현대인은 그 활성산소가 5%가 아니라 10%, 막 15%. 그래서 현대인은 반드시 활성산소 양을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수준, 약 5% 정도로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비타민C를 드시면 활성산소 줄이면 노화도 줄여주고, 여러분들 노화가 지나치면 병적 노화가 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병적 노화 중에 하나가 캔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타민C는 사실은 이런 암을 물론 비타민C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자외선에 의한 것도 사실 비타민C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막아줘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바이러스 질환도 비타민C가 굉장히 그 바이러스에 의한 발암 과정을 비타민C가 바이러스를 죽이기 때문에 억제하기 때문에 그러나 소금에 의한 발암 과정은 비타민C가 관여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암 예방을 비타민C가 한다는 말은 그거는 어폐가 있죠.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엑스레이든 자외선이든 많은 케미칼 이런 것도 사실 비타민C가 직간접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실험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비타민C 그러니까 복용하는 비타민C 있죠? 복용하는 비타민C하고 정맥에 주사하는 비타민C는요, 농도의 차이 때문에 그 효과가 전혀 달라요. 제가 실험을 통해서 평생 그걸 밝혔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밝혔는데 보면은 여기 드시는 비타민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중에 올라갈 수 있는 농도의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올라갈 수 있는 농도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활성산소를 아주 크로닉하게 제거해주면서 암 예방 효과를 갖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요. 이런 암세포가요. 암세포가 왜 우리가 암이 되냐면 왜 면역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되느냐 하면 암세포도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다가올 때 그 면역세포가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조치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면역 회피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범인들이 경찰을 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찰이나 일반인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하고 똑같이 암도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 면역 회피 기전을 비타민C가 파괴를 한다는 걸 제가, 물론 모든 면역 회피 기전을 비타민C가 파괴한다는 건 아니고, 면역 회피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비타민C가 충분히 들어가니까, 먹는 비타민C의 효능 중에 하나가 그 암세포가 면역 회피를 통해서 면역세포를 피할 때 그걸 피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비타민C가 일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C, 먹는 비타민C는 암을 치료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비타민C 먹는 것으로 치료하기를 바라는 거는 넌센스예요. 거의 그건 뭐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같이 건강한 사람이 계속 비타민C를 먹는 이유는 만성적으로 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구로 드시는 비타민C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주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지금 표준 프로토콜에서 얘기한 것이 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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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g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4g, 4g, 4g씩 12g을 먹는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서 오신 분들의 그 암 유전자가 생긴 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쓰는 비타민C 양은 기본이 10g이에요. 시작이 10g이에요. 일주일 동안 10g을 세번을 맞고, 그 다음 주에는 20g을 맞고, 그 다음 주에는 30g을 맞고, 그 다음 주에는 50g을 맞고, 그 다음 주에는 70g을 맞고, 그 다음엔 80g, 90g, 100g까지 주사를 맞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기가 막히죠. 지금 여러분들이 2g, 2g 을 드시면서 혹시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지만, 암 환자는 여러분들에게 권한 거에 16배까지 주사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6g이라도 입으로 먹는 거하고 주사를 놓는 게 어떤 게 위험할까요? 주사를 놓는 게 훨씬 위험해요. 주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비타민C 제가 6,000ml, 즉 6g을 먹는 게 자칫하면 그게 양이 많아서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냥 터무니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부작용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성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6g이 그것도 6시간 간격으로 먹은 2,000씩 6시간 간격으로 먹은 비타민C가 독성이 있으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에 100g을 맞는데, 그것도 혈관을 직접 즉사를 하죠. 만일에 6g을 그 나눠서 하루 종일 나눠서 먹은 분이 독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100g 주사를 맞으신 분은 즉사를 해야 돼요. 즉사. 바로 죽어야 돼요. 독성은요. 근데 독성은커녕 암은 죽고 정상세포는 전혀 멀쩡합니다. 아무런 해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만일에 거기에서 부작용이 단 한 케이스만이라도 보고되면요, 비타민C 정맥 주사는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합니다. 정말 한 케이스 없어요. 아주 사소한 이제 이 삼투압이 올라가가지고 뭐 입이 탄다든지 조금 뭐 혈관통이 있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부작용에는 거의 부작용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이제 평생을 그걸 연구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시는 거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올라갈 수 있는 농도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농도에서는 면역 회피 기전을 파괴해서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피하지 못하고 어, 면역세포에서 제거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맥에다 주사하는 거는 주사하면 할수록 하는 거에 비례해서 농도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먹는 거는
먹는 거에 비해서 농도가 올라가지 않지만 주사하는 거는 주사한 양에 비례해서 농도가 올라가서 엄청난 농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농도가 돼야 비로소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전도 달라요. 여러분들 드시는 비타민 C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지만 주사한 비타민 C는 항산화제하고 반대 기능, 활성산소 같은 기능을 해요. 활성산소 같은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는 모든 세포를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활성산소보다 훨씬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는, 정상세포는 죽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 기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만 죽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17년에 정말 미국은 원래 의료계에서 비타민C 정맥 주사하는 거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엄청난 실험을 했어요. 엄청난 실험. 사실은 제가 평생 동안 이렇게 연구해서 정맥 주사를 하면은 이룰 수 있는 종양을 죽일 수 있는 메커니즘 밝힌 게 논문으로 많이 발표가 돼서 사실은 거의 제가 그 근간이 되는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론을 미국의 한또 마크 레빈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또 그걸 더 발전을 시킨, 그래서 완전히 그 이론이 토착화된 거를 바탕으로 미국의 아이오와 메디컬 센터에서 2017년에 교모세포종, 굉장히 악성 종양이죠. 뇌에 생기는 교모세포종과 폐에 생기는 비소세포성 폐암 30명씩을 15명, 15명으로 나눠가지고 종전의 항암 치료를 하는 그룹과 항암 치료에다가 비타민 C를 평균 85g, 제일 많이 맞은 분은 135g을 주사한 그런, 그러니까 콤비네이션이죠.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기존의 항암 치료에다가 비타민 C, 고농도 비타민 C를 정맥 주사한 치료를 같이 한 거와 옛날의 치료법만 한 걸 비교했는데 생존율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가 2017년에 캔서 셀이라는 세계 최고의 권위 암 학술지에 실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 논문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정말 읽기도 힘들 정도로 기가 막힌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불행하게 전문가들이 그걸 잘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비타민 C 정맥 주사가 이제는 공인된 항암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바가 그거예요. 저는 정통 의사입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종양내과 의사로서 많은 암 환자들 치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런 논문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거의 40년 가까이 서울대에서 학창 시절부터 거의 40몇 년을 제가 그 효야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캠퍼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을 제가 직접 저는 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들을 제 제자나 후배나 동료 교수한테 데리고 가서 이제 치료를 하게 하는데 철저하게 철저하게 자기들이 배운 항암 치료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항암 치료는 그 독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항암 치료하다 죽습니다. 암은 다 죽었는데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 순간 그 삶은 지옥 삶, 지옥. 그냥 온몸이 아프고 막 그냥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막 그런 정말 고통을 호소하실 정도로 항암 치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그 고전적인 항암 치료가 너무나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나온 게 이제 뭡니까?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표적 치료라고 해가지고 그건 사실은 부작용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실 그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머리카락 빠지고 뭐 막 토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지만 그래도 아주 치명적인 뭐 심근염이 온다든지 뭐 많은 부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한 1년만 지나면 꼭 내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치료에 실패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아직도 죽는다는 거예요. 치료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한 1년만 지나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표적 치료제의 문제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사실은. 그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부수적인 이거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 생기죠. 왜 변이가 생겨요? 생존하기 위해서 변이 생기는 거예요.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표적 치료제라는 게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나오는 단백질, 그게 암세포가 자라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면 그거를 없애주는 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암세포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그게 없어도 바이패스하는 유전자를 변이를 통해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그 표적 치료제가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이러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표적 치료제라는 게 나와 있고 하지만은 아, 아직도 암은 극복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표적 치료제가 나왔다는 건 사실 아주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나오므로 이제 암이 정복됐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냥 즉시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요. 전혀 안 듣습니다. 전혀 안 듣는 순간 바로 몇 개월 내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비타민 C는요, 너무나 재미있게도 그런 내성이 생기는 것도 막아준다는 논문이 많아서 제가 있는 병원에서 지금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은 대형 병원들, 서울대나 삼성, 아산에서 그 종양치료를 전공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그냥 돈 받을 거 다 받고 또 중간중간 CT 하면서 그 돈 받고 막 하면서 결국은 글쎄 뭐 조금 더 살았는지 몰라요. 그건 몰라요. 치료 안 했을 때 과연 뭐 그렇게 그 기간까지 못 살았을까 그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치료하는 순간에 삶은 완전히 피폐화돼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지옥을 체험하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하는 그 항암 치료에 그 아이오와 메디칼 센터에서 한 것처럼 비타민 C를 콤비네이션으로 하는 걸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기존에 그냥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 사이사이에 나한테 와라. 그래서 비타민 C 치료, 그다음에 또 저는 면역학을 했기 때문에 그 이 약해진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걸 다시 집어넣어주는 그런 면역 치료도 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소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쌉니다. 그 치료는.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제가 병원에서 하는 것이 그 비타민 C를 최대한 활용해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뭐 얘기 사실 뭐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뭐 그 뭐 왜 암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암이 그건 뭐 알아봤자 또 그건 사실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학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들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실질적인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이 이제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비타민 C 주사한다 그러면 펄펄 뜁니다. 그러나 오셔야 돼요, 저. 그래서 비타민 C 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병행하시면 완치되는 교수 나올 수 있고 훨씬 그다음에 이 고생도 훨씬 비타민 C는 그 항암 치료가 주는 부작용을 또 많이 완화시켜줘요. 많이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비타민 C를 같이 하셔야 치료 효과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그 정통 항암제가 주는 고통도 그 부작용도 줄여주고 저는 최악의 경우는요 사실은 비타민 C 주사를 하시면요 말기암 환자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차피 하늘나라에 한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불행히 암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옥을 체험한다는 말은 고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비타민 C를 드시면서 주사를 맞으면요. 고통이 많이 없어집니다. 고통이요. 그래서 호스피스용으로도 비타민 C 정맥 주사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 그리고 또 비타민 C는 다른 새로운 항암제에 비해서 값이 훨씬 쌉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주사를 맞더라도,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되실 수 있죠, 선교사님들한테는.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은 비타민C 정맥 주사만큼은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데 정말 기가 막힌 치료제를 뭐 얼마든지 돈을 내고 그래도 하겠다라는 사람에게 돈도 아닐 거예요. 그럴 정도로 비타민C 정맥 주사의 실제적인 사용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치료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쎄 제가 아주 핵심이 되는 얘기만 좀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만 얘기하고 학술적인 얘기는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혹시 사실 여러분들 비타민 C를 가지고 그 암 치료하는 논문은 정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근거가 저는 여러분들 과학자예요, 과학자. 그리고 과학자하고 크리스찬은 추구하는 바가 똑같은 거 알죠? 진리 추구. 그런데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진리 추구는 절대 진리고 왜 하나님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자가 하는 건 여러분들 절대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을 추구한다는 건 과학자나 크리스찬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자이면서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거 없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해보니까 아 좋다더라. 이런 거를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그런 그 근거가 있는 거를 가지고 어, 지금 그런 병원을 냈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지금 같이 물론 당연히 저는 그 환자들하고 같이 기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실망하시는 분도 있어요. 박사님 유명한 학자라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왜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그러느냐? 막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위안을 받으신 분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 때문에 위안을 받으시는 분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정년 후에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참 몸은 정말 힘이 들지만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 궁금한 데를 좀 잘 긁어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